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라는 말을 볼 텐데요. 자, 일단 써놓도록 하죠. 미분계수 옆에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계수는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숨은 뜻이.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근데 미리 좀 적어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미분계수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라고 나온 거는 뭐냐? 이거는 기하학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기하학적인 의미다. 기하학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그림이죠, 그렇죠? 그림상에서의 의미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증분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증분이라는 것은 너가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냐, 변화를 말하는 거야, 변화. 자, 그래서 첫 번째 x의 증분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썼죠? 이렇게 썼죠.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델타라고 그래요. 델타. 뭐라고요? 델타 x.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델타 x. 델타 x. x 값의 차이야. 여러분 증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차이예요. 차이. 알겠죠?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증분이라는 것은 그냥 차이다. 너 얼마만큼 변했어? 나 이만큼 변했어. 차이지, 그치? 그래서 자, 델타 x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y의 증분이다. 자, y의 증분도 이렇게 델타 y라고 쓰겠죠. 델타 y. 이 세모가 세모 y라고 있는 게 아니고 델타 y다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야.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자, 똑같은 중분인데 만약에 이 델타 x가 차이가 0으로 갔다. 차이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 값은 뭐라 그러냐? dx라 그래요. 이 델타 x 값의 차이가 0으로 갔다. 그럼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원래는 차이가 이만큼 생겨야 되는데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0에 가깝대. 근데 실제로 이건 0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0이라는 놈을 뭐라 그러냐? 이 0이라는 놈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무한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너무 작아요. 너무나도 작아요. 무한소. 하지만 실제 0은 아니다. 실제 0은 아니다. 자, 그래서 x값의 차이가 눈에 보이게끔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차이가 1이던 2던 맞니? 차이가 눈에 보이게끔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0에 가깝다. 그럼 너무 작아져서 이걸 우리가 dx라고 읽어요. dx. 델타 x라고 읽어도 돼. dx다. 똑같은 x값의 변화인데 x값의 차이인데 얘는 x값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정도고 얘는 그 x값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워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용어 구분되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 y값의 증분은 델타 y고요. 델타 y는 y값의 차이가 좀 눈에 보이는 정도예요. 알겠죠? 계산이 가능한 정도. 자, 그런데 이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 극한값은 뭐가 된다? dy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뭐라고 했죠? 델타. 그냥 이건 dy라고 읽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델타 y라고 읽어도 됩니다. 다 같은 델타인데 얘는 기호로 표시한 거고 얘는 문자로 표시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뭘 공부할 거냐? 평균 변화율을 공부해 볼 거예요. 평균 변화율. 근데 그거 써야 돼요? 뭐요? 그 앞에 리미트. 아, 써야 되죠. 그래요? 그래야지 이 극한값을 알 수 있지. 잘 보세요. 차이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차이가 0에 가까워지는데 그 0에 가까워지는 목적지를 찾고 싶은 거지. 그 값은 우리가 실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이가 실제로 0이 됐다라는 건 0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근데 0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도 x값의 차이긴 x값의 차이야. 근데 0으로 이렇게 d라는 표시가 나면 엄청나게 작은 차이구나라고 아셔야 된다고. 엄청나게 작은 차이다 얘가. 자, 그럼 이제 평균 변화율이죠. 자, 뻘짓거리지 말고 여기 안 봐. 엄청 중요하니까.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여러분 옆에다 써놓읍시다. 선분의 기울기. 선분의 기울기. 자, 미분계수는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였죠. 근데 평균 변화율은 왜 선분의 기울기인 건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뻘짓거리지 말고 여기 봐. A. 여기는 FA가 됐겠죠. 자, 진도 여러분 개념 설명만 나가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자, 여기는 이제 FB가 됐겠죠. 자, 그러면 FA랑 FB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칩시다. 자,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Y는 FX라고 놓을게요. 자, 현재 이 FX는 좀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네요. 그쵸? 그런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평균적으로 네가 얼마나 변화한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X값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얼마나 증가한 거야?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2학년 혹은 고등상 과정을 공부했을 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였죠? 선분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였지. 맞니? 그래서 선분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값의 차이를 뭐라 그러죠? 델타 X라고 쓰는 거죠. 그쵸? 이 델타 X는 뭡니까 지금? B-A가 됐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Y값의 차이가 되는 거죠. Y값의 차이는 FB 빼기 FA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네요. X값의 차이분의 Y값의 차이. 맞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A분의 FB-FA.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형태일 거예요, 얘가. 그렇죠? 얘가 가장 많이 본 형태고요. 이거는 새롭게 배운 형태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뭐였죠? 델타 X였죠, 그쵸? 그러면 이 B라는 값을 뭐라고 쓸 수 있죠?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잘 봐. 여기 B-A가 뭐였죠? 오, 델타 X지, 그치? 맞니? 그 다음에 요 B가 뭐였죠? A 더하기 델타 X였죠. 그래서 요 자리 B하고 요 자리 B-A에다가 누구를 대입한다? 델타 X를 대입해도 되겠지. 맞니? 여기다가 델타 X, 여기다가는 뭐를 대입해요?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오케이? 이해됩니까? 책만 봐서는 못 따라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가요? B-A가 델타 X 집어넣었잖아요. B가 A 더하기 델타 X잖아요. 여기다 이만큼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B 자리에다 대입을 했다고.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요. 요거를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니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 델타 X라는 것도 자꾸 쓰다 보면 귀찮잖아. 맞니? 그래서 이 델타 X라는 놈 대신에 누구를 쓰냐면요. 거기다가 H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H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다시 외웁니다.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책에는 없지만 요거를 문자만 바꿔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요 두 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는 뭐였죠? 순간 변화율이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지. 자,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책에다 있는 거니까 이것만 적고 두 개 암기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차이 값이 잘 봐. 여기 봐, 여기. 자, 이 차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작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 차이 값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차이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는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가는 거죠? 점점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점점 이쪽으로 가서 A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 B하고 A의 차이는 거의 0에 가깝게 되겠죠. 맞니? 하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점 A하고 B라고 가정하면 점 B가 A와 일치한 건 아니겠지. 일치한 건 아니고 거의 일치하게끔 가는 거죠. 이쪽으로. 맞니? 그랬을 때 요 놈들의 뭐를 보는 거예요?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맞니? 그래서 우리는 점 B가 A를 향해서 갔을 때 도대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해서 현미경을 졸라 큰 현미경을 여기다 딱 대고 확대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 확대 시켜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니?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점 A가 하나 있는 거고. 맞니? 이게 현미경이야 지금. 알겠지? 현미경으로 봤더니 A는 여기 있고 요렇게 돼서 여기 누가 있어요? B가 있었겠죠. 맞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곡선이 아닐 거예요. 왜 곡선이 아니라? 이건 거의 점에 가깝죠. 여기가 지금 거의 점에 가깝지. 이 점에 가까운 거를 지금 이렇게 확대한 거잖아. 그렇지? 확대시켜 보니까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 내려올 거니까. 맞니? 요 그래프에 의해서 따라 내려올 거니까. 근데 얘네들이가 실제로 보면 거의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거의 붙어 있는 건데 내가 확대를 해서 보니까 좀 떨어져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거의 이어져 있었겠죠.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맞니? 그럽니까? 아주 미세하게 휘어져 있긴 했겠지. 맞니? 아주 미세하게 휘어져 있긴 하겠지만 너무 붙어 있는 값이니까 확대해 보면은 거의 직선에 가까울 거다. 그래서 요 놈의 변화율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X의 증가량은 너무나도 작으니까 뭐라고 쓴다? dx. 얘는 뭐라고 쓴다? dy라고 쓰는 거죠. 그쵸? 이해됐나요? 델타 X라고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 공식은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그쵸? dx분의 dy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다? 이런 말이겠죠.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y. 보세요.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그렇죠? 원래가. 근데 이 델타 x 값이 뭐에 가까워지니까? 델타 x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x 값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점이 점점 a를 향해서 갔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y 값도 점점 줄어들어서 차이 값이 어디에 가게 돼? 0에 가게 되겠지. 그치? 이게 됩니까? 자, 봐봐. 원래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그럼 밑변이 x값의 차이잖아요. 높이가 y값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요점 P가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는 x값의 차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x값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겠지. 0으로. 그럼 이 y값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점점 0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맞니? x의 차이값이 0에 가깝게 된다는 것은 여기 있던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삼각형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길이도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맞니? 맞나요? 그래서 x값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지면 무슨 말이죠?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맞니? 그럼 0분의 0꼴이 되니까 뭐가 돼요? 극한 계산이 가능한 거지. 그치? 그 극한값이 바로 누구다?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죠? 리미트. 자, 얘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죠. 그럼 이번에도 누가 0을 향해서 가야 돼요? 델타 x가 0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자, x값의 차이가 0을 향해서 가면 얘가 0을 향해서 가면 얘도 0을 향해서 가겠죠? 그럼 fa 빼기 fa가 되니까 또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러니까 얘도 지금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그쵸? 맞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리미트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죠. 그쵸? 그럼 얘는 누가 0으로 가야 돼요? 분모 h 얘가 0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럼 얘도 0을 향해서 가니까 fa 빼기 fa가 되죠. 그쵸? 맞니? 또 0분의 0꼴이 되는 거지. 전부 다 0분의 0꼴이 된다. 그런데 이 값들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할 거냐?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프상에서는 뭐가 된다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랬죠.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입니까? 자, 뭐라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이 점을 자, x값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 y값의 차이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 점 B가 어디를 향해서 가요? A를 향해서 가죠. 그쵸? A를 향해서 가는데 실제 A가 된 건 아니잖아. 그치? A에 아주 근접하게끔 간다고요. 그때 그 점을 내가 확대해 봤더니 이런 모양을 가졌어. 맞니? 그렇지? 이 점 B가 거의 A에 가깝게끔 같다라고요. 그쵸? 근데 확대해 보니까 이런 모양인 거야. 그럼 결국에 이것도 직선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도대체 이 직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었다는가? 이런 식으로. 연장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됐니? 이 선분 AB를 이어보니까 거의 둘이 붙어있긴 붙어있어. 근데 확대해보니까 살짝 떨어져 있게끔 보이는 거야. 그치? 뭐 마블 현미경 갖고 와서 그냥 우리가 확대를 시켜본 거지. 원래는 둘이 거의 붙어있는 건데. 맞니? 확대시켜봤는데 그 연결된 부분을 연장시켜보니까 요 점에서 요런 모양을 갖고 있었는데 연장시켜보니까 이런 모양이네. 맞니? 그럼 점에서 그은 선분이니까 이게 바로 접선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기울기잖아요. 맞나요? 기울기긴 기울기인데 그림상으로 보니까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됐습니까?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뭐라 그런다? 프라임이라 그래요. 이 프라임을 딱 하면은 미분계수가 돼버리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돼버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얘도 뭐가 되겠어요?
차이값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모든 값들이 A로 가버리죠 지금. 맞니?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이렇게 프라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교재 정리해 오시고, 자, 프라이드를 대신 끝내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프라이드, 아니, 와가 아니라 우리 지금 신난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B 단계를 뺄까요?